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고 그리고 지갑을 두둑하게 하고 지식을 두둑하게 하는 영국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가 뭔가 이상한 조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테슬라 하면 전기차가 먼저 떠오르지만 테슬라는 이제 단순히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주된 사업 분야를 이제 점점 확대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이나 상용 전기 트럭,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자, 바야흐로 일론 머스크가 원하고 있는 AI와 로봇 기술 중심의 미래 기업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 기간이 2025년으로 마무리되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테슬라의 2025년 현재와 재무 전망을 보면 2025년 1분기에 이 테슬라의 실적은 사실 좀 아쉬웠어요. 총 33만 6,681대의 차량을 인도했는데 좀 많이 부족했죠. 거기에다가 영업이익률도 0.3% 밖에 안 돼요. 이것은 2019년 1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탄소권에 대한 판매가 없었다면 이자 및 세금 차감 전 이익인 EBIT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차 팔아서는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 한 대당 평균 생산 비용과 판매 가격의 차이도 2025년 1분기에 2,318달러까지 줄어들면서 수익성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희망적인 전망도 있어요. 2025년 2분기에는 약 50만 대의 차량 판매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테슬라에게 있어서 신기록을 갱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니퍼라고 불리는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국내에도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흥미롭게도 미국 내에서는 그 차량 구입에 있어서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민주당 고객들보다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테슬라를 더 많이 구매하고 있는 그런 패턴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테슬라의 재무 상태 자체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테슬라의 현금 보유액이 지난 9년 동안 365억 달러로 크게 늘었고요. 총 부채는 부채가 제일 많았을 때는 149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79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자, 이렇게 확보된 현금은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세미트럭,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생산 등 미래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총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테슬라의 주요 사업 분야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분야는 로봇 택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당초 발표대로 2025년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봇 택시 서비스를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거 정말로 할 것 같아요. 당초 발표라는 걸로 치면은 2020년이었나 21년인가 벌써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할 것 같긴 합니다. 이미 이 테슬라는 텍사스하고요, 샌프란시스코 일부 지역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독형 FSD 기반의 로봇택시 시범 서비스를 조용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는 앱에서 이렇게 픽미업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콕 누르면 바로 자동차가 나한테 이렇게 호출되는 그런 식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테스트 단계에서는 운전석에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데요. 이미 1,500회 이상의 주행을 하면서 약 24,000km 이상을 무사히 큰 무리 없이 주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10대, 20대 정도의 모델 Y 차량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그 대수를 늘려갈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게 뭐 한 대, 두 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배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경쟁 업체들보다 더 많은 차량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운전대 하고요, 페달 자체가 아예 없는 사이버 캡이라고 하는 이 모델을 통해서 운영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규제 같은 게 뒤따르게 되겠죠. 로봇택시 서비스에는 당연히 규제가 따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택시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첫 단계인 상업용 전세 운수 허가 TCP라고 하는 허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차량국 DMV와 그리고 CPUC의 추가 허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운영에 필요한 추가 허가를 신청하진 않았다라고 DMV 대변인이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완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먼저 시범 서비스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 핵심 기술은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한 가지 재미난 점은 택시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팔리고 있는 테슬라의 수많은 전기차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조금 개선해서 바로 택시 서비스를 한다는 게 조금 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억 마일 이상의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로 AI를 학습시키고 있고, 지금 테슬라 지금 V13 버전 지금 나와 있는데 14 버전에서는 평균 개입간 거리, MPI라고 하죠. 이걸 1.5만 마일 이상으로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율주행을 할 때 자기가 못하겠으면 사람한테 개입을 요청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개입 없이 자율주행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자율주행 레벨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로보택시에서는 이번에는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것보다도 더 눈여겨보는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세미트럭입니다. 연말에 본격적으로 생산에 돌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류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바로 이 전기트럭 세미입니다. 2025년 미국 네바다 기가 팩토리에서 세미의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미 프로그램의 책임자는 올해 말에 생산 라인에 투입되고 2026년까지 그 생산량을 점차 늘려갈 것이다. 자, 근데 이 세미 트럭의 특징과 성능을 보면 이것도 없는 거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 모델 3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 4개로 움직입니다. 보통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그 테슬라의 차량이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인데요. 그게 모터가 2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트럭에는 모터가 4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36톤의 화물을 실어도 제로백이 2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무슨 트럭 가지고도 제로백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왔어요. 자, 한번 충전하면 483km에서 805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이건 뭐 무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미 트럭을 위해서 새로 급속 충전기가 개발이 됐어요. 이걸 사용하면 640km까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충전하는데 30분 만에 충전이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생산 계획 그리고 가격 이런 것들을 보면 세미 트럭을 위해서는 연간 5만 대 생산하는 게 목표이고, 그리고 차량 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세미의 엔지니어링이 마무리 단계다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것도 어느 순간 양산이 시작되지 않을까. 일단은 밝히기는 올 연말부터 양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차량은 2025년 말에 나오고 있고 외부 고객에게는 2026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가격은 15만 달러에서 18만 달러 사이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정판인 파운더스 시리즈는 약 20만 달러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세미트럭은 2017년에 처음 공개가 됐고요. 이미 미국에서 월마트나 DHL 같은 큰 회사들로부터 예약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개발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발이 조금 지연되면서 출시 일정이 여러 번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생산을 시작하려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2022년 말에야 공식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변수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 트럭이 중요한 건 보통 물건들을 미국 내에서는 기차나 이런 것들로 옮기기보다는 거의 트럭으로 많이 옮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세미 트럭을 이용하게 되면 탄소권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ESG 경영에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운전자 입장에서도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미 트럭이 나오면 시장에 큰 판도를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이 테슬라의 미래 성장 엔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2025년에 옵티머스 로봇 5,00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5,000대를 뽑겠다. 자, 5자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까 세미트럭은 5만 대였는데 이번에는 5,000대 생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품 수급상으로는 10,000대에서 12,000대까지도 가능하지만 일단 5,000대를 뽑아놓고 얘네들의 어떤 상태를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일론 머스크의 사업들은 대부분 한 3단계 정도의 발전 과정을 거칩니다. 보통 뭐 페이지 1, 2, 3 이렇게 가면서 크게 개선되는 그런 단계들을 밟아 나가는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보면 로켓 엔진도 1, 2, 3 가면서 3가 되면 훨씬 더 심플하면서도 완성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현재 개발 사항을 보면 테슬라는 지난 4월 3일에 업그레이드된 옵티머스 로봇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으로 보면 발걸음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또 팔의 움직임도 가벼워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부사장은 로봇 보행의 순수 강화학습, 그렇죠,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순수한 강화학습 이런 것들이 나오면 더 이상 사람의 개입이 없이, 그리고 또 초기 수준의 데이터들은 이미 필요 없는 수준까지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산 및 활용 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 2025년에는 테슬라 내부용으로 소량 생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2026년부터는 다른 회사용으로 대량으로 이제 생산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옵티머스가 기본적으로는 1,000대를 먼저 배치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대수를 점점 더 늘려나가면서 생산 목표를 내년에는 5만 대를 생산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약간 발표할 때 로마 군단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10개의 군단을 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경영 쪽에 계신 뭐 CEO나 대표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밀덕이거나 아니면 역사 덕후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아마 일론 머스크도 약간 그런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 테슬라는 2025년 1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 세미트럭, 그리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다양한 미래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노력은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제조업체에서 벗어나서 종합기술 기업으로 도약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6월 출시 예정인 로보택시는 자율주행의 시작을 알리고, 그리고 또 연말에 본격적으로 출시될 세미트럭 같은 경우에는 물류산업을, 그리고 또 옵티머스 로봇은 산업자동화를 혁신할 잠재력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 개발의 어려움, 그리고 또 규제, 그리고 또 경쟁 심화 이런 여러 도전 과제들이 있지만 테슬라의 끊임없는 혁신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테슬라의 2025년 주요 산업 분야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테슬라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